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8월 9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은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였습니다. 컨디션을 제조하는 회사로 여러분들께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과 또 바이오 제약 쪽에서 또 HK 이노엔이 신규 상장하면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첫날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1조 9,800억으로 엄청난 규모로 상장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HK 이노엔은 구 CJ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의약품과 음료,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숙취 해소 음료인 컨디션으로 유명한 바이오 헬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일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 1조 9,800억 원대를 기록하고요. 외국인 소진율은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68,500원까지 상승했던 분을 반납하면서 약 400원 오른 것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상장에 앞서서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5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경쟁률 1871대 1로 최근 10년간 IPO 시장에서 코스닥 및 바이오 제약 업종 기준 양쪽 모두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반 청약 쪽에서도 29조 원의 증거금을 확보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기업인데요. 약 5,700억 원을 공모하면서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7,054억 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HK 이노엔은 전문 의약품, 헬스 앤 뷰티 앤 비버리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및 음료 사업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바이오 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K 이노엔은 CJ 제일제당의 제약 사업 부문의 전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은 1984년도 유풍제약, 2006년도에는 한일약품을 각각 인수하면서 의약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4월 CJ 제일제당이 제약 사업 부문을 떼어내서 CJ 헬스케어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였는데요. CJ 헬스케어는 다시 지난 2018년도에 한국콜마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콜마는 2018년도 2월 미래에셋과 스틱 인베스트먼트, H&Q 코리아 등 사모펀드와 컨소시엄을 꾸려서 CJ 헬스케어를 1조 3,100억 원에 인수를 하였고요. 이후 2년 만에 HK 이노엔이라는 사명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K 이노엔은 지난해 매출 5,972억 원, 영업이익 859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출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4.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HK 이노엔은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정을 필두로 백신과 수액 및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160여 가지의 의약품을 보유 중인데요. 숙취 해소 대표 브랜드인 컨디션을 비롯해서 생활 밀착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3월에 국내 개발 30호 신약으로 출시된 K캡은 지난해 외래 처방 실적 쪽에서 725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2019년도 298억 원에서 143.4%나 뛰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매 2년 만에 국내 개발 신약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K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라는 새로운 계열의 위산분비 억제제인데요. PCAB 계열 약물은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 펌프를 칼륨 이온과 경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저해하는 작용 기전을 갖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캡은 출시 6개월 만에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1위에 등극하면서 2년 누적 1,000억 원이 넘는 처방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해외 24개국의 기술 수출이나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하고 있고요. 별도로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진출 판로를 늘리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에는 신약과 바이오 기초 연구부터 임상 개발 역량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소아, 자가면역, 감염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6개의 신약 바이오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성장 키트를 다지고 있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도 착수를 하였습니다. 강석희 대표는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 대비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신약과 신제품 연구개발 및 미래사업 투자,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리딩하는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헬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요. 오늘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한국콜마홀딩스 사장님이 다 같이 참여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핫스탁 주목 관련된 기업에서는 HK이노엔과 카페24, 한미약품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는 네이버 인수설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매체는 네이버가 카페24의 지분 20%가량을 인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매듭 짓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전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스마트 스토어 관련 쪽으로 시너지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이 롤론티스 출시 지연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미국 스펙트럼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시판허가 신청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보완사항이 있고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를 받고 있는데요. FDA에 추가 설명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특징주로는 PI 첨단 소재가 바로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하였는데요. 첫날 처음에 2%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메타버스 관련 섹터 찾기에 분주한 가운데 오늘 또 한비소프트가 메타버스 플랫폼 오디션 라이프를 첫 선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오비즈는 신작 게임 동시 접속자 7만이 돌파되면서 상한가를 도달하기도 했었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에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모 화학은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2차전지 관련 신사업 추진 결의를 할 예정인데요.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2차전지 양극화 물질인 황산 코발트를 제조하고 있고 폐전지를 공급받아서 2차전지 연구개발을 이미 완료했고 관련 설비도 갖추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쪽도 PNT라든지 원익 PNE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생각 들고 있는데요. 오늘 에코 프로비엠이 또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다는 부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중장기 설비 증설 계획 발표에 따라서 양극재 생산 능력이 대폭 상향되고 있고요. 고성장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JP모건 등 외국계 창구에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로는 제넥신이 코로나19 백신 인도네시아 쪽에서 임상 허가가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앞두고 있다는 부분에 강세를 띠고 있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7,5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6%나 급증하였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지만 계속해서 증권사들은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페놀의 이익 기여가 대폭 오르고 MB라텍스 및 범용 고무 호조로 합성 고무도 전분기와 유사한 성적을 내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배구조라든지 MB라텍스의 이익이 둔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쪽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60만원에서 45만원까지, 하나투자증권 역시 30만원으로 금호석유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모 신소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모 화학과 연관이 되어 오늘 또 1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었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고개를 드는 심텍과 대덕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덕전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기대감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출하량 10억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으로 칩스앤미디어가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또 세진 TS가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TV의 주요 부품인 반사 시트라든지 복합 시트, 확산 시트, 보호 시트,
프리즘 시트 등을 가공하고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삼성과 LG전자, 신화인터넷과 소니 디스플레이 세트 완성품 업체인데요. 지난해 중대형 LED TV 필름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이크로 LED TV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외 특징주로는 대원제약이 고지혈증, 신약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도 또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세계 최초 정제 개발 관련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요. 유럽 연구진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대원제약의 페너비프레이트가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 70%까지 줄이는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대원제약이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외에는 DB 하이텍과 롯데 관광개발 쪽에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한화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 또 뷰웍스는 하반기 실적 쪽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강세 소식이 나왔고요. EN코퍼레이션은 지정 폐기물의 중간 처분 및 폐수 수탁 처리 등 종합 인허가를 보유한 영업 양수도 계약이 종결됐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3종이 출시되면서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하였고요. DSK는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또 파인텍이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제품을 개발한다는 쪽으로 또 엮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보관용 냉장고 수요 급증에 따라서 강세를 띠게 되었고요. 롯데케미칼은 반기 영업이익 1조를 달성했음에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호석유와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시가총액 몇 위를 유지할지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한전선은 광케이블 사업 본격화에도 3%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경구용 당뇨 황반부종 치료제 기술 수출 관련 쪽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프라는 탄소 중립 정책에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트로스 역시 탄소 중립 재조명된다는 부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엔텔스는 보안 솔루션 컨설팅 사업 쪽에서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 또 솔트룩스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함께 LG U+ 같이 엮여서 대규모 M&A 추진한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LG U+ 등의 메타버스상에서 활동하는 가상인간 메타 휴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AI 사업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메타버스상에서 활동하는 가상인간 메타 휴먼 사업이 서울시와 광주시, LG U+ 등의 서비스에 적용됐다는 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종목 이슈들을 살펴보셨고요. 시장은 AI와 메타버스,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계속해서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투머치팟이었습니다.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기업들을 댓글로 서로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